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장 서브 쿼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서브 쿼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서브 쿼리를 잘 활용하면은 복잡하게 더 길어질 수 있는 쿼리를 정말 간략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그렇게 효율적으로 쿼리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 특징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상관 서브 쿼리라는 게 있고 비상관 서브 쿼리가 있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용어보다는 이제 서브 쿼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 서브 쿼리의 이 활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브 쿼리의 반환 값에 의해서 데이터를 서브셋 할 수 있다. 이 서브셋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where저를 통해서 이제 로우 행을 이제 그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서브셋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을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잡아낸다, 킵한다, 또는 불필요한 것을 드랍한다,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쿼리와 서브 쿼리가 뭐냐라고 말하는데 이제 서브 쿼리가 있고 또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 프락 SQL 밑에 이제 단일하게 셀렉트 문 하나가 완전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때를 쿼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락 SQL 안에서 이 예시에서는 쿼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합니다. 이 셀렉트문 안에 또 셀렉트가 있지 않죠? 그럼 바로 from으로 끝나고 여기도 셀렉트에서 다른 셀렉트가 있지 않고 from으로 끝나고 요 셀렉트도 다른 셀렉트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from, group by, having 절까지 해서 단일의 셀렉트 문으로 완전하게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쿼리, 두 번째 쿼리, 세 번째 쿼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서브 쿼리가 뭐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쿼리와는 달리 셀렉트 문 안에 또 셀렉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이 밖에 있는 셀렉트를 외부,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외부 쿼리 또는 메인 쿼리라고 부르고요. 이 셀렉트 문 안에 들어있는 셀렉트를 바로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브 쿼리라고 표현하고요. 이 특징은 얘가 먼저 실행이 돼서 이 실행된 값이 외부 쿼리의 어, 재료로 쓰입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가 반환한 값은 메인 쿼리의 웨어절 또는 해빙절의 값으로 사용이 된다. 이것을 바로 서브 쿼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브 쿼리에는 첫 번째 종류가 있는데요. 비상관 서브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관. 이 셀렉트 안에 또 셀렉트가 있는데 이것을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이 서브 쿼리가 실행됨에 있어서 외부 쿼리, 외부 쿼리에 종속되지 않았을 때, 즉 외부 쿼리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홀로 실행이 가능한 것을 바로 비상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문은 프롬절에 오리온.step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샐러리의 평균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실행함에 있어서 외부 쿼리의 도움이 일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비상관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 실무에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비상관 서브 쿼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인 상관 서브 쿼리는 사실 실무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상관 서브 쿼리는 이 셀렉트 문 안에 또 셀렉트가 있는 요 서브 쿼리가 홀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외부 쿼리의 도움 없이는. 왜 그러냐면 이 셀렉트 문이 실행이 되려면 이 웨어절을 봐야 되는데 이 웨어절에 보면은 employee address라는 게 있습니다. 이 employee address라는 것은 그 외부 쿼리의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쿼리에 있는 프롬절의 테이블이 도와줘야 이 서브 쿼리의 웨어절이 풀리게 되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 서브 쿼리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관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어, 이제 직책을 뽑아낼 건데요. 이게 이 직책 어떤 직책을 뽑아내고 싶냐면 이 회사의 전체 직원들의 평균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책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로 치면은 전 직급 통틀어서 평균 연봉 월급보다 많이 받는 어, 그룹, 많이 받는 사람들의 직급별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어, 이제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먼저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체 직원의 평균 월급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SQL select 평균 월급, 그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오리온의 스태프 테이블을 통해서 스태프 테이블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8,041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룹별, 직급별 평균 월급을 구하는데요. 직급별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룹 바이가 등장했죠? 예, 잡 타이틀, 요 두 개 같아야 되죠. 그랬을 때 이 그룹별에서 그룹 바이로 구하고 있는 요 집계 함수, 요약 함수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전체 평균 월급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약 함수의 조건을 설정할 때는 해빙절을 쓰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샐러리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보다 크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 평균보다 커야 됩니다. 전체 평균보다. 근데 이 전체 평균은 바로 이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 숫자 대신에 서브 쿼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계속 바뀔 때마다 저희가 다시 숫자를 계속 갱신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브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뀐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38,041 대신에 이렇게 서브 쿼리를 써서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38,041보다 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직책과 그때의 평균 연봉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비상관 서브 쿼리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숫자로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반환된 숫자는 외부 쿼리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큰 샐러리를 받는 직급별 평균 샐러리는 아까 봤던 결과와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질문인데요. 서브 쿼리 안에 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 있냐? 정답은 yes입니다. 그러다 요
이 교재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복잡한 케이스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2월에 생일이신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려고 하나 봐요, CEO가. 그래서, 어, 이때, 직원들이 2월이 생일인 직원들을 일단 명단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2월이 생일인 직원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로이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에는 이름과 주소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로이 페이롤 테이블에는 생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사번과 이름과 어, 집 주소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고요. 그 조건으로는 웨어절에 인플로이 4번이 생일이 2월 달인 사람들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문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 생일은 인플로이 페이롤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from 인플로이 페이롤 써주시고 where에다가 months라는 함수를 써서 그 안에 생일을 넣었을 때 이것이 반환값이 월값을 반환을 하거든요. 그게 2인 사람, 2월인 사람들만 뽑아낼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인플로이 어드레스의 웨어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익히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보시기가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서브 쿼리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서브 쿼리에는 2월이 생일인 사람들이 뭐 일단 두 명이 보여집니다. 지금 예시에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두 개의 화살표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2월이 생일인 4번들이 쭉 나열이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외부 쿼리, 메인 쿼리의 웨어 조건의 값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러한 4번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최종적으로 표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종 결과가 이름, 지역, 국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시에서 앞선 예시죠. 이게 직원들 생일이 2월인 직원들의 이름과 지역 국가를 추출해내는 쿼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in이 아니라 얘를 equal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104-A01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in이 아니라 잠시만요. 는으로 바꾸게 됐을 때 이것을 실행하면 오류가 나죠. 오류의 이름은 서브 쿼리가 한 개 행 이상을 지금 evaluate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equal이라는 것은 이 뒤에 오른쪽에 단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식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오류거든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어떤 이퀄 사인으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오류가 나오죠. 그랬을 때 오류의 어,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 실습이랑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서브 쿼리의 반환 값이 여러 개, 멀티플 여러 개일 때 당신은 반드시 in 오퍼레이터나 이제 and이나 or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 연산자는 많이 봤죠. 인 연산자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또는 뭐 또는 뭐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n이나 올 또한 이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n이는 쉽게 생각해서 in 오퍼레이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n이 20, 30, 20, 30, 40이라고 하면은 20이거나 30이거나 40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철저히 이제 in 오퍼레이터랑 역할이 똑같죠. 근데 이제 in 오퍼레이터는 할 수 없는 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이는. 그래서 20, 30, 40을 보다 크다 했을 때 n이를 쓰게 되면은 2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OR로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30, 40n이보다 크다라는 것은 20보다 크거나 30보다 크거나 40보다 크거나 즉 2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어 되게 표현을 러프하게 잡으면 돼요. 러프하게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역시나 20, 30, 40보다 작다라는 뜻은 20보다 작거나 30보다 작거나 40보다 작거나 4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20보다 작다라면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n이라고 하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큰 범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보다 작거나 30보다 작거나 40보다 작거나 해서 되게 큰 범위에서 맞아 들어가려면 40보다 작기만 하면 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ny 키워드를 써주시면은 이제 어, 잡 타이틀이 그러니까 직책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인 사람의 샐러리가 그 이제 any를 만났을 때 어, 레벨 4인 사람의 직책을 가진 사람의 샐러리보다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레벨 4인 사람의 샐러리 중에서 레벨 1, 2, 3보다의 샐러리보다 작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즉 레벨 4 직책은 높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 샐러리가 높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직책을 가진 직원보다 작은 사람이 있냐? 레벨 4 중에. 그 우리로 치면 좀 호봉이 높아서 직급이 낮은데도 상위 직급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레벨 2, 1, 레벨 2, 레벨 3의 샐러리 중 어떤 것들 중에서 레벨 4의 직책을 가진 사람의 샐러리가 더 작은 게 있냐라고 했을 때 N을 썼을 때 얘는 맥스라는 샐러리랑 같은 역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대값보다 작은 샐러리를 받는 레벨 4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4 영업부 대표가 레벨 1, 2, 3 영업부 대표의 급여의 최대값보다 작은 직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any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any 대신에 max를 쓰셔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4번이 레벨 4임에도 불구하고 레벨 1, 2, 3가 가진 1, 2, 3의 최대값 샐러리보다 작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급여 역전인 거죠. 네, all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all이라는 키워드는 any와 반대로 이제 타이트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30, 40보다 커야 된다. 40보다 커야 된다. 20, 30, 40보다 작아야 된다. 네, and 조건이죠. 20보다 작아야 되죠. 이제 20, 30, 40 모두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건 2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고 20, 30, 40 모두보다 커야 된다는 건 4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all을 쓰면은 또 이제 맥스 샐러리와 효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레벨 4 영업부 대표의 급여 최대값보다 큰 직책과 급여는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뽑아보면은 이제 뭐 디렉터, 뭐 CEO, CMO, 이제 CFO 이런 사람들이 대표 높은 직책 거의 임원급 사람들이 레벨 4보다 높은 샐러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습 문제는 넘기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잘 실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데 상관 쿼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관 쿼리는 서브 쿼리는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을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을 상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네, 어, 이제 4번과 이제 이름을 표출할 건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모든 매니저의 4번과 이름을 표시할 건데 데이터에 저장되기로는 이 last와 last name과 first name 순서로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이제 길동홍 이렇게 외국에서는 성을 뒤에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홍길동으로 저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건은 쉬워요. 그냥 오스트레일리아의 매니저들만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그 사번과 이름을 표출하는데 그 이름을 표출할 때 기존에 저장돼 있기로는 길동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홍길동으로 바꿔서 표출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catx라는 거는 두 개의 문자를 결합해 주는 것을 catx 펑션이라고 하는데 catx 펑션은 선행 및 후행 공백을 제공하고 각 세그먼트 사이에 구분자를 삽입하여 이제 인수를 1에서부터 n까지의 값을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concatenate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자를 이렇게 두 개의 별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합쳐주는 함수를 catx라고 합니다. 네, catx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first name이 존인 사람들만 뽑아서 이렇게 first name과 last name을 중간에 스페이스 바를 넣어서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존 필로우, 존 켜크맨, 호프만 이런 식으로 공백을 넣어가지고 이 구분자를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 첫 번째 문자, 붙이고 싶은 두 번째 문자 이렇게 합쳐주게 되겠습니다. 캐덱스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나리오로 돌아왔을 때, 어, 인플로이 어드레스에서 이제 4번과 이름을 표출할 건데, 이때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만 뽑을 거잖아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테이블에서 이제 컨트리 국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라는 테이블에서 국가 정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서브 쿼리를 쓰고 있죠. 그때 이제 웨어 조건에서 호주 사람만 가져와야 되니까 호주 사람만 가져오긴 할 건데 이제 이 호주 사람 이 슈퍼바이저가 다른 테이블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4번과 어 인플로이 어드레스의 4번이 같아야겠죠. 그래야 호주 사람이면서 인플로이 어드레스 테이블에도 있는 사람만 뽑아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이름의 변수가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존재한다면 반드시 어느 테이블에서 왔는지 그 테이블을 명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저 테이블과 인플로이 어드레스 테이블에도 인플로이 아이디와 인플로이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에 어느 테이블에서의 가져온 인플로이 아이디인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애매모호함을 어보이드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 앞에다가 서로 다른 테이블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보면은 employee address라는 테이블에서 120145라는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슈퍼바이저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not match, no match입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게 없어서 다음 4번으로 넘어갑니다. 120798로 넘어갔을 때 슈퍼바이저 테이블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 같은 4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컨트리가 US라서 우리는 AU,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만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 웨어 조건이 false가 나옴으로써 다음 행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건데요. 이 퀴즈에서 이 슈퍼바이저에 보면은 결국에 오스트레일리아 값을 가진 사람이 3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이 4번들이 최종적으로 서브 쿼리의 값, 이제 외부 쿼리의 웨어저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결과값에는 이 3개만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서브 쿼리에 외부 쿼리와 4번이 같은 거는 많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외부 쿼리의 웨어 조건이 오스트레일리아인 것들만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서브 쿼리의 오스트레일리아인 것들만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 선택당해서 최종 아웃풋 데이터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넘버 최대 3개가 등장할 거예요. 왜 최대 3개냐면 이 4번들이 앞서 인플로이 어드레스에 또 없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4번들이 다 인플로이 어드레스에 있다라고 하면은 총 최대 3개까지는 표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쭉 보면은 다시 다음 이제 행으로 넘어갔을 때 이 120-656이 슈퍼바이저에 조회를 해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다음 행 넘어갑니다. 이번엔 있어요. 있고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이 돼서 그 결과 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행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first name 다음에 last name이 나와서 이제 파이널 리포트에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빌링턴 카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카렌 빌링턴이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제 결과 아웃풋 리포트에는 네. 네,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어, 영업부서 직원들 중에 판매 실적이 없는 직원들의 사본과 직책을 표출하라고 합니다. 조금 섬뜩하죠? 판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걔네, 그런 사람들을 추출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어, 판매 실적이 없는 직원들의 사본과 직책을 표출하라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영업부 직원들의 사본과 직책은 오리온 세일즈에 있고요. 판매 실적이 있는 직원들의 사본은 오더 팩트에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을 조합해서 영업 부서 직원들 중 판매 실적이 없는 직원들의 사본과 직책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exist와 not exist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가 영업부 직원들의 그룹이고요. 여기가 판매 실적이 있는 사원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이 없는 영업부 직원은 바로 이 초승달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sales state인데 no sales를 made 만든 사람, 그러니까 즉 판매 실적이 없는 영업부 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행들이다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서브 쿼리를 설계할 수 있는데요. 오리온 세일즈에서 4번과 직책을 가져올 건데 웨어 조건에서는 not exist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order fact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근데 order fact에서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업부 직원의 4번과 어, 일치하는 4번들만 추렸을 때 그 order fact에 있는 4번과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4번이 일치하는 것이 아닌 4번을 세일즈에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초승달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네, 이제 order fact.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두 개의 교집합이 아닌 것, 아닌 것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not exist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질문이 나오는데요. 인플로이 아이디가 또 같잖아요. 오더 팩트에서도 인플로이 아이디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일즈에서도 인플로이 아이디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인플로이 아이디가 어느 테이블에서 어, 나온 건지 이렇게 앞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걸 명시를 안 하면 오류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104-2에서 이런 식으로 어, 테이블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4-2번.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이 명시가 되지 않은 채 employee ID만 적었을 때 실행하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네. 아무 결과도 안 나오죠. No rows were selected. 이게 사실 진짜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먹힌 거예요. 결과를 보면은 어 이렇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테이블들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있는 게 맞죠. 실제로 저렇게 빈 값이 나오지 않아요. 네, 다시 세일즈의 4번이 이제 오더 팩트에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있죠? 네, 그러면은 있기 때문에 not exist 존재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false가 나와서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또 존재하죠. 그래서 not exist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죠. 그리고 다음 어 120, 102를 조회해 봤을 때 오더 팩트에 없어요. 그래서 논 매치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not exist 한 게 맞아서 true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로 이렇게 120, 102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20, 123도 이 오더 팩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치가 됨으로써 펄스가 나오죠. 네, 다음 120, 103도 조회를 해보니까 not 매치, 교집합이 없어서 not exist가 true가 되죠.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매치가 되죠. 그래서 false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EOF, end of file, 끝까지 반복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사본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습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리뷰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QL 서브 쿼리는 어, 그 외부 쿼리에 프롬저를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왜 그러냐면 서브 쿼리는 웨어절과 해빙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셀렉트를 프롬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서브 쿼리라고 하면 웨어절과 해빙절에서 사용된 셀렉트만 서브 쿼리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프롬절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용어의 메모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제 프롬절에도 셀렉트를 쓸 수 있어요. 용어로 구분을 하자면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웨어절과 해빙절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컫고 프롬절에 사용된 서브 쿼리는 인라인 뷰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from, where, having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되 서브 쿼리라고 표현을 하면 where와 having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rom절에 사용된 서브 쿼리는 정식으로는 inline view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로는 서브 쿼리는 웨어절과 해빙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컬럼만 반환해야 되며 그 컬럼 값은 여러 개를 반환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웨어 그다음에 뭐 employee id가 in 이제 이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죠. 이랬을 때 이게 값을 여러 개 표출을 하게 되면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써서 이 웨어가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 in이 아니라 equal 사인으로 바꿨을 때는 이 여러 개가 반환이 되면 오류를 일으켰죠. 그래서 어, 이거 여러 개가 반환이 됐을 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쿼리에서 컬럼을 하나만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값은 employee ID 여러 개를 반환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별 컬럼의 값이 나오면은 이 employee ID는 성별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을 반환은 하되 그 컬럼의 여러 값은 반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건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려운 내용이에요. 상관 쿼리는 음, 이제 이제 리소스가 적게 들고 실행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틀린 말입니다. 자, 저희가 상관 쿼리라는 것은 비상관 쿼리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상관 쿼리는 외부 쿼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외부 쿼리가 도와줘야 이제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외부 쿼리가 100개의 행이 있어요. 외부 쿼리가 100개의 행이 있는데 서브 쿼리는 또 100개의 행이 있어요. 그러면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려면 외부 쿼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 100 곱하기 100, 즉 1만 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왜냐? 외부 쿼리 하나의 행에 대해서 서브 쿼리 100번이 실행되고 그렇게 쭉쭉쭉 100번까지 갔을 때도 또 100번이 실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관 쿼리는 외부 쿼리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데 리소스가 많이 들고요. 그 실행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어, 싸다라는 말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상호 서버 쿼리는 리소스 집약적이고 실행 비용이
매우 비싸다. 왜냐하면 외부 쿼리에 의해 처리된 각 행마다 서브 쿼리 전체 행이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 횟수가 많아짐으로써 리소스 집약적이고 비용이 비싸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까지 이제 4장 마무리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